안녕하십니까. 이제 손자병법 우리가 이제 군쟁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보 아시죠? 어디 뭐 여행을 갈래도 미리 다 정보를 알고 어느 집이 특히 맛있는지, 그쵸? 그래서 뭐 미리 전화해서 가격은 얼마인지 그 정보를 알고 떠나는 거랑 그냥 무작정 가서 뭐 잠자리도 못 구하고 하는 거랑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 정보를 미리 알아야 상대방 적군한테 내 전력이 우위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자병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그거예요. 어디가 비었고 어디가 찼는지, 저 사람이 이익으로 생각하는 게 뭐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변칙을 써야 될지 원칙을 써야 될지, 이걸로 가야 될지 이걸로 가야 될지,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알아야죠. 네? 상대방이 허와 실을 알아야죠. 그래야 이 정보가 확보돼 있어야 이게 허실이 어디고 변칙을 쓸지 원칙을 쓸지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 전쟁에서도 정보전이에요. 일단 뭐 요즘 군사력이 센 나라는 엄청난 이 정보전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위성으로 다 찍는 거예요. 사람 단위까지. 그리고 뭐 레이더를 이용한다든지 조기 경보기를 갖고 계속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을 때 나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보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죠? 그래서 항상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왜요? 뭐 어떤 분은 난 그런 거 없어도 가서 잘 살아. 난 그냥 가서 문 두들겨서 열어요. 문 닫으면 옆집으로 가지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보를 안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자기 힘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요. 특히 정보 중에서 여러분들, 정보도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레이더라든지 조기 경보기,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는 이런 물적인 장비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적 정보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간첩. 손자병법에서 13편이죠. 13편 중에 마지막 13편이 무슨 편이냐면은 용간편이에요. 용간. 간첩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래서 오늘 이 정보에 대해서 군쟁편에 나와 있는 걸 하면서 이 용간편도 같이 다뤄줄 겁니다. 아주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왜요? 간첩 얘기 재밌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간첩으로 포섭해야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군쟁편에서 정보의 중요성, 결국 정보를 안다는 건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면 부지, 뭘 모르면요, 상대방 그 제후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의도가 뭔지 모르는 자는 불능 예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군쟁편 132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방 제후가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장군이나 부대는 뭐가 불능하게 될 것이냐?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그 상대방 적국의 제후가 어떠한 계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될 거란 얘기예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은요, 특히 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요? 지형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전쟁터가 험한지, 아니면 늪지대인지, 아니면 소택지인지, 뭐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야 뭘 할 수 있냐?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손자는 중요시 여기는 게 향도예요. 향도. 이 향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지역의 안내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서부 개척할 때, 미국의 그 서부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그 지역 안내자가 누구예요?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을 고용해갖고, 왜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디안들을 향도로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도, 지금 2500년의 손자도 전쟁할 때 그 마을 향자, 그 마을을 샅샅이 아는 그 안내자가 필수란 얘기예요. 그 안내자가 있어야 그 상대방 전쟁터의 그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손자는 강조를 하면서 그 13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자병법 13편 중에 마지막 편이 뭐라 그랬어요? 용감편. 어떻게 간첩을 운용할 것이냐. 요 13편 용감편에서 간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첩을 사용한다 그러면 좀 뭐랄까 약간 좀 이미지가 안 좋죠. 근데 그거를 벗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간첩 없으세요? 시어머니 마음 알기 위해서 혹시 중간에 간첩 안 나요? 아드님들 이렇게 보내갖고, 야, 너 할머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 간첩이라고 하는 거 꼭 무슨 음흉한 간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어디서 음식점 맛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들 간첩이에요.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뭐 상대방으로 이렇게 듣고 모아서 그게 맛있나 보다 하고 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간첩을 많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상대방 여러 간첩들에게서 들어오는 보고를 어떻게 종합하고 어떻게 내가 명찰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가 간첩을 잘 부리려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뭐예요? 그 재능에 대해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즉 인재를 소중히 여길 때 이 간첩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재능, 그 다음에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는 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주나라를 건국한 쿠데타 주역 세력인데, 주세력인데, 이 주공이라는 사람의 고사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일목삼착이라. 일목삼착.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반삼토라. 무슨 얘기냐면, 이 목자가 무슨 목자죠? 이 목욕하다 할 때 그 목자 있죠? 이 목욕할 때 이 목하고 욕은 틀린 거예요. 목은 머리만 감는 걸 목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욕은 몸만 샤워하는 걸 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욕하면 뭐하고 뭐 해야 돼요? 머리도 감고 몸도 닦아야 돼요. 목욕하고 머리 안 감으면 목욕탕 그러면 안 돼요. 예? 욕했다 그래야 돼요. 한 번 머리를 감을 때 훌륭한 인재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석삼자에 움켜질 착자. 그래? 그런 사람이 왔어? 이 깜깜한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서 만났다가 또 들어와서 또 감다가 또 왔는데 이걸 3번씩이나 할 정도로. 요즘 사장님들은 잘 안 만나줘요. 예? 진짜 그 조직이 크려면은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바쁘다 그래. 회의 중이라 그래. 회의 중 매일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안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진정 인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주공처럼 한 번 머리 감을 때 3번 감다만 머리를 움켜쥐고 나올 정도로 인재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간첩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첩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반 삼토라. 한 번 밥 먹을 때 3번 밥 먹던 걸 뱉을 토자 토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인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밥 먹는데 그래? 어이구 이걸 3번이나 할 정도의 인재사랑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정도 능력은 다 있으시죠? 에? 머리 감다가 시어머니 왔다고 나중에 오라 그래.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사람의 인재를 중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조직과 그리고 그 집단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손자의 논리는 이거예요. 제가 이 용감편을 아예 그냥 샅샅이 분석을 지금 다 해드릴게요. 뭐 그걸 원문을 다 쓰기보다는 그거를
논리가 그거예요. 자, 전쟁은 첫 번째, 하루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1000금이 들어간다. 이게 손자병법 2편, 이 작전편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전쟁하는데 하루에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걷다가 뭐 군인들 봉급 줘야죠, 식량 대야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상대방과 지키고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지키고 서 있다가 결국은 서로 다투어서 하루 만에 뭘 결정내는 거예요? 승리를 결정내는 거예요. 돈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상대방과 서로 대치 상태가 우리나라 지금 몇 년이죠? 50 몇 년 됐죠? 예? 수십 년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딱 결정은 언제 나요?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쵸? 단 하루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대치 상태에 있다가 전쟁이 딱 발발하면 하루면 여태껏 내가 들은 돈이 완전히 휴지저거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이겨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느냐는 요 하루의 결정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기래자의 이 관직작자입니다. 불인지 지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루에 수없이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 서로 수년간의 대치 상태에 있다가 하루의 승리가 결정나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직위를 주고 자기를 주고 월급을 주고 백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상대방의 그 실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와요. 다시 말하면 간첩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들어가잖아요. 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빼오려면은 그 정보를 빼올 간첩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워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이래갖고 상대방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깨지는 군대는 이건 멍청함의 극치다. 불인의 극치라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정보가 엄청나요. 뭐 요즘 핸드폰도 무슨 음성 정보 시스템, 인터넷도 정보. 근데 우리 집은 절대로 28,000원 안 내요, 제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내요. 아니, 돈 투자해서 좀 뽑으면 되잖아요. 정보는 돈이에요. 예? 내가 그런 거 정보 모르고도 전 살아요. 그런 거보다 미리 돈을 투자해서 전화기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정보를 많이 소유해서 그 정보를 갖고 돈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아예 정보에 돈 쓰기 싫다고 그냥 문 걸어 잠그면요, 그런 집은 꼭 뭐하게 알맞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손자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결정나는 그 수없이 많은 돈이 드는 비용인데 왜 그런 거 아끼느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못 얻냔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정말 어질지 못한 임금의 극치라고 지금 손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전제 자체가. 그래서 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 그건 아깝지 않다. 왜?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 에? 오늘부터 인터넷 전용선 깔아요. 에? 깔고. 근데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보를 얻는답시고 이제 선지자가, 즉 먼저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보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어디서 얻으면 안 되면요, 불가치어 구신. 먼저 정보를 안답시고 귀신한테 복을 빌어서 정보를 얻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보가? 그러니까 난 정보를 얻으러 어디로 가요? 책값은 아껴도 나는 어디는 안 아껴요? 거 가서는 내가 절대 안 아껴요. 그렇게 거기에는 그냥 수없이 많은 그 정보 쓰지 말래요. 에? 그런 데 가서 얻는 정보를 얻지 말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정보를 얻지 마냐? 불가 상어 사라. 어떤 일을 갖다가 겉으로만 이미지만 보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귀신한테 빈다든지,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어떤 일을 이렇게 보고는 저거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보가 아니에요. 우린 가끔 보면 이렇게 보고 뭐랄까 그 감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감은 뭐예요? 아주 자기가 편하도록 만든 주관적인 감이에요. 세 번째, 불가 험어더라. 예? 불가 험어 도라고 하고 헤아릴 탁자라도 읽어요. 내 나름대로 내 꿍꿍이 속으로 하나 두 개 헤아려 따져갖고 그걸 증거로 해서 정보로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자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귀신한테 비는 정보, 대충 저희를 보고 되겠다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지 혼자 속셈으로 난 분명히 돈을 분명히 벌 거야, 이런 걸로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예? 전 요즘 이거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야, 2500년 전에 손자란 사람이 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저도 뜨끔거리는데요.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저렇게 좀 주관적인 감이나 신비적인 데 매달려서 정보를 찾지 않았는지, 그런 면에서 손자는 아주 확실한 그 정보를 얘기하면서, 이제 정보의 획득을 얘기하면서 가장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가 뭐냐? 그게 이제 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으로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요즘 많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주로 팔레스타인의 뭐 테러리스트들을 잡을 때 주로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인공위성 사진은 물적인 증거밖에 안 나와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 테러리스트 속에 껴있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그게 진짜 정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모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읽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절대로 물적인 인텔리전스가 갖고는 안 됩니다. 휴먼 인텔리전스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인간을 통해서 내면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러한 정보의 획득을 손자는 얘기를 하면서 간첩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눕니다. 재밌겠죠? 첫 번째, 향간. 간첩의 종류 첫 번째, 향간. 무슨 뜻이에요? 그 동네 사람을 간첩으로 삼는다. 즉 상대방 접국과 동창인 사람, 또 같은 동양, 같은 성씨, 사춘, 뭐 이런 사람을 매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향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떠냐,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정보는 결국은 좀 수준이 낮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위기나 형세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고급 정보는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손자가 두 번째 간첩을 내간이라 그래요. 내간. 내간은 뭐냐? 상대방 국가 공적 기관에 깊숙이 관여해 있는 그 공무원들을 간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때요? 좀 굉장히 깊죠. 상대방 조직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걸 내간이라 그러는데, 이 내간은 향간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손자의 손자병법 줄을 단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간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람, 즉 상대방 적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포섭해서 간첩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줄을 달고 있는데 이래요. 상대방 국가 조직에 재능은 있지만 실직하고 있는 자. 매수하기 좋죠? 그리고 현재 벌을 받고 근신 중인 사람. 좋죠? 총애를 받고 있으나 돈이 없어서 재물과 욕심에 많은 사람,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현재는 구력을 꾹 참으면서 낮은 자리에서 호시탐탐 높은 자리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간으로 쓰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능력에 맞는 자리를 못 얻어서 빌빌대는 사람. 그리고 한번 콱 망가져서 내가 재개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중 인격자. 이런 사람을 내간으로 포섭하라. 기가 막혀. 이거 이제 한문으로 다 써볼까? 이 내간을 뽑는 방법론까지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첩이라는 거 얕보지 마세요.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상대방의 허와 실을 알고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내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간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첩의 종류가 이제 반간계예요. 반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상대방의 간첩을 반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중 간첩이에요. 상대방의 간첩을 내가 반대로 이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간첩인 줄 알았어요. 알아서 야, 내가 너 상대방의 간첩이지.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정보를 내라. 예? 그리고 내가 주는 정보를 갖고 가서 잘못 얘기해갖고 계속 활동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상대방 간첩을 생포해서 완전히 반대로 바꿔놓고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 간첩인 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슬쩍 뭐예요?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정보 하나 잡았다고 가서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된 정보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이걸 잘 배워놓으셔야 정말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한 장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반관계라고 그 왜 36개라고 있죠? 거기에 33번째 계책이 반관계가 있어요. 반관계 위에가 고육계, 미인계, 그리고 마지막 36개 주량랑계, 뭐 이런 그 중에 33개가 반관계예요. 적의 간첩을 다시 이용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간입니다. 사간. 사간이 있고 다섯 번째가 생간이에요. 웬 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간은 뭐냐면은 내 정보를 흘려요. 흘려서 우리 측 정보원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우리 측 정보원이 다시 상대방 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간첩에게. 다시 말하면 이건 잘못 썼다가는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는 간첩이에요. 그래서 사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사간은. 그래서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로 사간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반드시 저 나라를 내가 망하는 꼴을 봐야겠어. 저 회사가 내가 망하는 꼴을 봐야지 내가 눈을 감어. 이런 사람한테 주로 이 사간을 이용하면 좋다고 선자는 얘기를 합니다. 참 간첩 얘기하면서 섬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간은 반대로 이거는 반보야라.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정보를 갖고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간첩. 이거는 가서 정보를 획득해서 다시 살아서 와갖고 나한테 그 보고를 해주는 간첩. 예? 그래서 이거를 생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이 생간이란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게 정말 상대방 적극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다시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어떤 사람 시키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갔다 왔달래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배고픔을 잘 견디는 자. 추위와 더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그리고 며칠 동안 뭐예요? 옷도 안 갈아입고 해야 되잖아요. 더러운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날래고 용감한 자. 결국은 뭐예요? 생존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체격도 좋고, 막 수치도 모르고, 막 더러운 옷도 입고, 막 돼지랑 같이 돼지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악다구니를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생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손자가 얘기한 5개의 간첩 유형을 보니까 향간과 내간은 이거는 일반적인 적의 분위기를 아는데, 그리고 이거는 아주 굉장히 깊숙한 고급 정보, 그리고 이건 이중 간첩,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죽기를 각오한 간첩, 그
그다음에 이건 살아서 보고하는 관점. 이렇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나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마냥 나눈 게 아니라 정보의 질과 양과 그리고 정보 획득의 형태를 다 고려해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분석적으로 간첩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자는 용감 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국가의 지도자나 장군이 이런 간첩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아주 철저하게 내보세요. 첫 번째, 간첩을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네? 돈만 많이 주면 간첩질 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 간첩과 신뢰감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기껏 간첩 보내놨더니만 상대방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상이 친어간이라 그 위에서 지시하는 그 사람이 누구랑요? 친어간. 그 간첩이랑 엄청나게 친한 신뢰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가 처음이에요. 이것이 된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예? 뭐겠어요? 상을 주는데 두텁게 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간첩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를 획득하고 간첩을 이용하는데 뭘 아끼면 안 돼요? 돈 아끼면 안 돼요. 왜요? 그토록 많이 들어가는 전쟁 비용이 하루아침에 결정나니까 정보를 요만큼 알아서 질 수 있고 이만큼 알아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아다주는 간첩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말라. 상, 후하가 아니라 두터울 후자. 돈에 대해서 간첩에게 최대한 후하게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겠어요? 3, 1억 아니라 3, 1억 아니라 이건 어떤 일이 그 간첩에게 있어서 기밀 유지가 돼야 돼요. 기밀 유지. 그러니까 기껏 얘기해놨지만 그 간첩이 떠나기도 전에 집에 가갖고 부인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중 간첩인데 뭐 하면서. 근데 손자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만약에 기밀 유지가 생명인데 간첩을 운영하기 전에 간사 미발의 선문자 먼저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간이나 그것을 말한 적의 간첩이나 여소고자 그것을 들은 사람이나 다 죽여야 된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발설이 돼서 돌아다니면 들은 사람, 말한 사람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간첩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간첩을 운영하는 원칙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간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간첩을 잘 운영하겠어요? 예? 똑똑한 사람이요. 원래 원문은 성지가 있는 사람, 예? 아주 굉장히 성지라는 건 뭐예요? 뭔가 명철한 지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간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간첩을 운영할 수 있다. 왜? 인과 의가 없는 사람은 간첩을 운영 못한다. 원문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혜, 능력도 있어야 되죠. 뭐예요? 간첩과 끈끈한 의리. 내가 너 죽어도 당신들 가족 다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끈끈한 의리감을 갖고 있어야 충분히 간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손자는 간첩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주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미묘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정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뭐예요? 어떻게 그거를 모아서 나에게 유리한 걸로 다시 짜맞추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하나의 어떤 조각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아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요, 항상 조짐이 있어요, 조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앞으로 아플 거라고 하면은 반드시 미리 뭐예요? 신호. 그게 정보예요. 어떤 신호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은 뭔가 아프기 전에 뭐부터 아파요? 잇몸부터 들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위부터 아프기 시작해. 그게 정보예요. 그냥 그냥 아프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잇몸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고 뭐 허리도 이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보를 모아서 이거 분명히 내 이상 신호인가 보다라고 그 정보를 나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 하나의 조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어떻게 세밀하게 그 분석을 할 것인가. 이 분석력이 아주 미묘한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한번 써서 손자의 이 용감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손자가 얘기한 걸 한번 해보죠. 미제라 무소불용가냐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제라 미제라 무소불용기간이라 이러면서 손자는 이 용감편의 마지막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미세하구나. 이 제자는 이게 감탄사예요. 미세하구나. 이 세상에 그 간첩을 쓰지 아니할 바가 없구나. 다시 말해 부정의 부정 긍정이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정보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작전을 하든 상대방과 대치를 하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그 정보가 결국은 승리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닌 바가 없으니까 모든 세상의 가장 핵심은 승리의 조건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간첩들 다 갖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뭐 하다못해 TV라든지 인터넷, 전화, 뭐 신문 다양한 주변의 정보들을 인적이든 물적이든 여러분들도 다 접하고 있어요. 다만 의식만 못할 뿐이에요. 의식만 못할 뿐이지 충분히 항상 정보에 여러분들은 맞닥뜨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자의 이 용감편, 특히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고 싶어요. 첫째,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뭘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아끼지 말아요. 책 사고 그리고 정보를 뒤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돈을 갖다가 아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괜히 손자가 반대했던 정보 취득 방법, 즉 귀신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보고 지 나름대로 짐작한다든지 이런 정보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고 제가 그거를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정보는 좀 선별해 주세요. 가끔 보면 이런 분 계세요. 막 이렇게 논쟁 비슷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넌 어저께 9시 뉴스도 못 봤어? 왜요? 9시 뉴스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책에는 9시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 옳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신문에 난 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너무 일방적으로 종합하지 않고 하나만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자기의 최고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단순하게 신문에 어디 나고 무슨 이 뉴스에 났다 그래서 그게 완벽한 이 사회에 최대한 완성된 정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 보면요. 한번 그 정보가 틀리면 계속 연속해서 틀려져요. 예를 들어 신문 기사를 잘못 썼어요. 그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또 뭘 봐요? 옛날에 신문 기사 난 거 보고 그거 보고 또 써요.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보는 마지막에도 계속 잘못 끼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못 들어간 입력된 정보의 노예가 되면은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연속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정보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에 대해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야채가 좋다더라 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와
그리고 또 시간 지나니까 뭐,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고기도 먹어야 된다니까 그냥 부족한으로 또 다들. 우리나라 참 쉬워요. 아주 한쪽에서 정보만 탁 흘려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보여요. 그냥 우르르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하나의 정보를 그거를 다 선별해서 내 나름대로 내 가치 체계만큼 다시 종합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에 끌려다녀서 그냥 여기서 좋다로 우르르 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막 뭐 어쨌든 비타민? 뭐 비타민 좋다니까 그 다음날 약국에 동이 나버린 거예요. 비타민에서 주가가 그냥 몇 %씩 올리는 거예요. 전 뭐 이 손자병법에 지금 정보 얘기, 간첩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 여러분들 뭐 간첩 두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 간첩의 의미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득해서 그걸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나의 힘을 높이는 파워 에너지로 사용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내 맞는 정보를 주관 있게 정보를 끌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이 정보사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승리한 정보를 인식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자병법의 이 정보에 대한 얘기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